이거 이상 내가 무슨 차를 타겠어. 이것도 이렇게 졸하면서 타야 될 것 같은데. 끝도 없이 올라가네. 조금 여유 있으면 계속 또 사고 싶어. 이 기본병이 안 없어져 이제.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생은 한 방이죠. 더 이상의 기변은 없다. 맥라렌 570S 스파이더를 소개합니다. 왜 바꿨냐? 람보도 아니고 페라리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 맥라렌이냐? 솔직히 동급 차량이라면은 뭐 가격, 외관, 퍼포먼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맥라렌이 가장 킹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변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저랑 제일 가까우신 분이 이 맥라렌 720S 스파이더 차량을 타거든요. 저희 DL 총괄 대표 황 사장. 720S가 옵션이 얼마 들어가지 이제? 얘가 6천만 원 들어가 있어. 6천. 6,600. 저희가 같은 차를 탄다는 게 또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맥라렌이라는 브랜드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이전에 타던 아우디 R8 퍼포먼스 쿠페 21년식 그것도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데일리로 운전이 가능할 만큼 굉장히 편안한 그런 슈퍼카였고 10기통 제한흡기 배기음은 정말 귀르가즘을 자극할 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와우. 하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 아우디다. 둘 뚜따가 안 된다. R8은 또 뚜따가 안 됐어요. 스파이더가 아니라 쿠페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1집 중독자거든요. 2년째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제가 가진 몇 안 되는 힐링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 DL 황은상 대표랑 그리고 또 친한 동생 이렇게 3명이서 한 달에 한 번씩 라면을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차가 뚜따가 다 돼요. 시동을 걸고 나서 바로 오픈부터 한단 말이지. 아니 배기음은 그때 그 R8이 정말 최고였는데 뚜껑이 열리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또 제가 이 뚜따 차를 안 타본 것도 아니고 지포 때 느꼈었던 그 오픈 에어링의 그 감성을 또 잊지도 못하겠고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들어오진 않죠. 쿠페 타시는 분들은 새겨 들으세요. 결국에는 뚜껑 열리는 차가 짱이다. 이번에도 저는 중고차를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아니 신차 판매하는 사람이 왜 맨날 중고차 타냐. 지난 R8도 그랬고 또 이 570S도 이제 더 이상 신차가 안 나와요. 얘는 20년도까지만 신차 판매를 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다. 특히 이 친구는 20년도 12월 마지막에 출고된 570S 스파이더고 보시다시피 완전 새차 컨디션이어서 키로수도 현재 7,000 조금 넘었고 아니 2년 반 동안 7,000km를 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를 아껴 타면은 후차주가 매우 감사하다. 게다가 전 차주분 우리처럼 이런 자동차 샵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전체 PPF 게다가 최고급 썬팅에 이런 그 4채널 블랙박스까지 이거는 딱 내 차다. 차 보고 가격 조율하고 가져오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아니 승계도 안 됐는데 차를 먼저 내주셨어. 다시 한번 좋은 차량 넘겨주신 인천 포엑스포 권 대표님과 동갑내기 사모님 저 같은 카푸어도 이런 차를 한번 타보라고 인도금까지 싹 빼주셨던 쿨거래 감사합니다. 이 차는 19년식이지만 20년 12월 처음 등록된 차량이고요. 참고로 맥라렌은 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워런티가 적용됩니다. 아직 보증도 남아있고 끝날 때마다 계속 연장을 해줄 생각이에요. 이 차의 옵션표를 보시면은 신차 가격이 2억 8,400만 원, 옵션이 또 3천만 원 정도 추가가 돼서 총 가격이 3억 1,4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무슨 옵션이 3천만 원이나 포함되어 있냐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은 먼저 이게 700만 원이 조금 넘는 19인치 슈퍼 라이트웨이 포지드 휠 졸라 가변 휠이다. 그리고 이거 무광 블랙 휠 도색 이게 한 230만 원 정도 하는 옵션이고 여기에 또 이 오렌지 캘리퍼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차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옵션 중에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요 머플러 TV 블랙으로 도색되는 그런 옵션이에요. 대부분 570S 차량들 매물을 봤었을 때 실버 스댕이에요. 스댕. 전 그게 별로 좀 멋이 없더라. 네, 실내를 보시면은 탄 가죽 시트와 이 블랙 알칸타라 조합 이 옵션이 530만 원 정도 하는 옵션이고요. 이 핸들 쪽 그리고 여기 기어 쪽, 여기 문 스피커 이런 곳을 보면은 다 실내 인테리어 카본 패키지 이게 770만 원, 총 3억 1,400만 원의 차량을 이 운용 리스 승계로 가져오면서 지인 찬스도 있었고 또 너무 가격을 잘해주셨어요. 현재 매물들의 시세가 파괴되면 안 되니까 이 차량의 가격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벌써 이 차를 가져온 게 대략 한 달 정도 다 돼가요. 전에 R8 탔던 것처럼 저는 이 맥라렌을 출퇴근용 데일리카로 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00km 정도 탔거든요. 저처럼 집과 회사가 짧은 한 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데일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불편해서 새콤카 샀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거는 회사차예요, 회사차. 알파를 2달 정도 탔죠, 제가. 그리고 나서 이 570S로 넘어오면서 느껴지는 장점과 또 단점을 2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역시나 하차감이 아주 끝내준다는 거. 와, 진정한 슈퍼카의 하차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알파는 슈퍼카가 아니었네? 관종질하기 딱 좋다. 이 차는 문이 위로 확 열리면은 끝나요. 알팔도 하차감이 사람들이 좀 쳐다보긴 하거든요. 뭐지? 저 시끄러운 차는? 근데 얘를 타고 나가면은 3배 정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 조금 신기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 뚜껑을 딱 열고 문을 쫙 열면서 내리면은 진짜 하차감은 거기서 끝나는 걸로. 그 다음 장점은 운전이 진짜 재밌다. 바닥에 딱 붙어서 운전하는 그 슈퍼카의 감성이 R8 탈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그 차는 진짜 편했던 거고, 얘는 살짝 불편하지만 운전대를 계속 잡고 싶게 만드는 그런 중독과 매력이 있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한 달간 타면서 느끼는 단점 2가지. 첫 번째는 운전이 진짜 개불편하다. 재밌어요. 진짜 확실히 재밌는데 진짜 개불편해요. 제가 이때까지 탔었던 차 중에서 제일 그 핸들링이 빡빡하고 무겁습니다. 처음에 이것 때문에 나 이거 데일리카로 타야 되는데 내가 이걸 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심했어요. 야, 진짜 R8이 편한 차였구나. 그리고 브레이크, 이거 담력이 굉장히 빡빡해서 세라믹 브레이크여서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지금까지 차는 발목을 까딱까딱 해가지고 제동을 했었더라면은 얘는 묵직하게 꾹꾹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대기 하다가 이 발목에 힘이 살짝만 풀리면은 그대로 앞으로 기어 나가는데 이거 정신 놓고 있다가는 앞차를 박을 것 같더라고요. 스탑앤고 쓰면 안 되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차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슈퍼카에는 대부분 스탑앤고 그런 기능이 없어요. 2번째 단점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배기음이 쓰레기다. 이거는 주변 맥라렌 타시는 분들을 통해서 경험도 많이 했고 익히 알고 또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10기통 자연흡기 배기음 조지는 그런 차를 타다가 와우 이 차를 타니까 진짜 과장 1도 안 보태고 전기차 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차는 배기음이 실내에서 잘 안 들리는 차예요. 딱 10% 뭔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정말 나한테 완벽할 것 같은데 차를 가져오는 첫날은 배기음 뭔 소용이야. 하차감이 짱이지. 2번째 날부터는 이제 현실이죠. 배기음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 배기 작업을 했습니다. 맥라렌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그 클라인 브랜드의 엔드파이프 작업을 해놨고요. 구조 변경이 가능한 선에서 또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작업을 해놓은 거라서 그렇게 엄청나게 대단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더 이상 욕심이 나지 않는 선에서 딱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네, 장단점은 조금 더 타보고 더 디테일하게 영상을 따로 만드는 걸로 하고요. 그럼 배기음 한번 들어볼까요? 가져와서 이 차는 딱히 할 게 없었어요. V쿨 VK라는 최고급 썬팅이 또 딱 제가 원하는 밝기로 되어 있었고 전체 PPF 위에 지금 보이는 이 그린 컬러의 랩핑이 추가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바꿀 거예요. 형광노랑 색깔로. 황 사장 보고 있나? 아직 필름 발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삐지나? 지금 1층에 작업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제 차가 그냥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4채널 블랙박스도 작업이 되어 있고 이거 진짜 돈 주고 하려면 100만 원이 넘는다고. 전면 유리 윈드실드가 되어 있기는 한데 기스가 좀 많이 생겨서 이거는 교체해 줄 거예요. 우리 황 사장님이. 황 사장 가죽 시트 코팅만 딱 해주면은 진짜 신차 느낌으로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황 사장. 이제 그만 괴롭혀. 이제 가. 오지마, 너 할 일해.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할 랩핑 컬러에 맞춰서 이 커스텀 키케이스, 요 키케이스도 커스텀으로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끌루의 가죽 공방이라는 곳에서 제작을 했고 저희 디에로토 솔루션 이 로고도 이렇게 키에 커스텀으로 넣을 수가 있었어요. 이름도 넣고 차 번호도 넣고 제 번호와 마지막 이 맥라렌 로고까지. 무엇보다 가격도 굉장히 착한 편이었고 이런 커스텀 키케이스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끌루의 가죽 공방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진짜 제 돈 주고 만족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 1년 동안 차를 정말 많이 바꿨더라고요. 머스탱을 5년 잘 타다가 G4, M8, R8 그리고 이 570S까지. 하지만 이제 당분간은 기변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내년 연말까지 차를 바꾸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가 쓰고 이거를 샀어요. 황 사장. 사실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생각도 안 들고 지금 이 차도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차량이라서 끝도 없이 올라가다.
조금 여유 있으면 계속 또 사고 싶어. 지금도 주차장에 차 세워둔 거를 볼 때마다 혹시 이게 내 차가 맞나? 꿈인가? 아직도 저는 신기해요. 진짜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차도 타네. 오늘 제 맥라렌 570S 스파이더 차량을 처음 소개하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R8 찍었던 것처럼 이제 곧바로 랩핑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 영상도 한번 찍어볼 거고, 또 우리 황 사장이 타고 있는 맥라렌 720S 스파이더 차량과 제 차가 또 어떻게 다른지 뭐 그런 재미난 리뷰 같은 것들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제가 이번 이 맥라렌 차량을 얼마나 또 오랫동안 잘 타고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차지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